그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서 이 라이언스 한국에 그 당시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은 박준무 주재대표 일만 보고 있었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낼 건가?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지구 부총재, 그 당시 1, 2부총재가 아니고 주 부총재 때 이게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내는 거하고 1판 지금하고 따져보면은 1판은 그냥 글만 형태로 출간했는 거고 그 다음 계속 총재 끝나고 그 다음 계속 상업자 라이언스 지도자 그 다음에 PDI 또 그룹 리더 이 계속 나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들어오더라고 뭐에. 그러니까 계속 2판, 4판, 4판, 5판, 6판, 7판 이런 형태로 지금 6판에 나갔습니다만은 초판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7판, 8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서 표준 헌장님 부제 이런 형태로 라이언스 아카데미에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원래 보낸 원고하고는 차이가 조금 나서 페이지가 좀 차이가 나요. 왜? 저는 이건 이제 한 줄로 했고 요거는 한 페이지가 2개나 나눠서 했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좀 차이가 나요. 그걸 조금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지보다는 순서를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순서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구보다는 크롭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크롭에. 근데 여기는 크롭 헌장의 규칙이 안 나와 있는데 제일 말썽 많은 게 크롭에서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면은 제일 먼저 보면 중요한 내용들만 되어 있습니다. 회원 자격 및 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량한 적성과 지역사회에 등망이 있는 법적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 법적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라마다 다 틀려요. 이것도 해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법적성이 19세다. 19세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0세 안 돼, 65세 안 돼.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클럽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클럽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 전망이 있는 법적성인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여기서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 전망이 있는 법적성인 해석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분. 여기 이사회 방침서에는 이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 등망이 있는 법적 성인이 아닌 사람은 라이온스 클럽에서 제명을 하거나 신입 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아닌 사람 누가 아니냐? 누가? 그 나라의 법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소송이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리거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이사회 방침서 내용이.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지역부총재다, 그럼 지구부총재다, 지구총재다 이런 분들이 사기 혐의나 뭐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적으로 판결이 내리면은 당연히 그분은 제외를 하셔야 돼요.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이런 경우가 지금 1년에 한국에 두세 번씩 나옵니다. 두세 건. 그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인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판결을 받고 그 다음 3년이나 3년 어떤 징역을 살았다. 그럼 다시 이제 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클럽의 이사회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선량한 덕성과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단위 클럽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입회를 허가해주면 입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여기 명쾌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직 초청에 의해서 가입될 수 있다.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 초청을 해줘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청 없이는 그 스폰서가 없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 부위에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클럽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과반수의 여기는 우리가 회의 정족수와 이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회의 정족수와 이결 정족수. 라이온스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모든 게 회의 정족수는 과반수의 참석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규정이 없어요.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이결을 해주면 들어간다. 참석 인원 여기는 벌써 이결 정적 가결 정족수에 이 딱 단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이결 정족수와 가결 정족수를 회의 정족수와 그 이결 정족수를 구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번 간단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옛날에는 회원이 들어올 때는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사회 참석 인원의 전원 찬성으로 입회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 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지금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내용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 내용들이 그 논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들어올 때는 국제협회에다가 보고하기 전에 여기서 입회비라는 내용은 국제회비의 신입회원으로서 들어오는 입회비를 얘기합니다. 35불. 이걸 꼭 내셔야 된다는 거죠. 회비도 내야 되고. 그 우리는 급한 상태에서 회비도 안 받고 그대로 보고하니까 이건 하지 마라. 이 규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그 다음 한국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회원 제명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 여러분들이 강의 나가시면은 회원 제명이라는 규정이 국제 현장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국제 현장이나 부책은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뼈대. 거기에 이제 지구에 필요한 거, 글을 필요한 거, 복합적이 필요한 이 내용들을 다시 표전 복합적 현장 및 부책 이걸 다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제명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 이 내용 나오지요. 클럽 헌장 제3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읽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없다 그러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클럽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입니다. 클럽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분의 1밖에 참석을 안 했다. 그 해에는 회의 정력수는 되는데 이 제명에 대한 이결 정력수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100% 찬성을 해도 그럼 3분의 2가 참석했다? 3분의 2 다 찬성을 해야 돼.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참석한 인원의 3분의 2 찬성 이런 멘트를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 이사의 전 구성원의 3분의 2.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또 뭐가 생기느냐? 우리가 많은 의뢰 전화로 내가 회의한들 내가 따라간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 규정에 모든 회의의 의견은 직접 참여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올 수 있어? 전화로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럼 그 참석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이사로 갑시다. 3분의 2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결할 때 잠깐 화장실 갔다든지 전화 받으러 갔다든지 그러면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표결할 때 그러면 그 무효가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오늘 3분의 2가 참석해서 회의 정지수가 됐습니다. 발표하면은 집에 가버리면은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3분의 2만 참석했을 때는 무질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줘야만 앞으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회원 제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회원 제명이 여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3조 그 3항에 보면은 클럽은 국제 헌장 및 부칙과 국제 이사의 방침을 위반하고 국제 본부의 라이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한 회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이걸 사람들이 회원들이 이걸 이용을 안 하는 거죠. 만일에 제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제협회에서 차터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회가 이걸 다 아느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클럽 내용이 어떻게 국제협회가 알겠어요? 그럼 누가 아느냐? 총재님이 결정하시죠. 총재님이 이건 잘못됐다. 이 제명을 누가 안 시켰네? 국제협회가 그걸 보내는 거예요. 총재님이 그 클럽을 해산하는 게 아니고 총재님이 클럽을 중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국제협회에다가 보내면 국제협회에서 또 연락이 오겠죠. 그래도 제명이 안 되면 며칠 안 취하면 클럽을 정지시키고 해산시키는 거죠. 그 전에 총재님이 관여를 하시라는 거죠. 총재님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클럽 제명을 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유는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제명을 시켜라. 이 권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부당하면은 클럽에서 따라줄 필요가 없다. 그게 회원 제명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는 우리 클럽에서는 제명을 시켰는데 총재님이 홀딩을 한다는 겁니다. 홀딩. 제명을 시켰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지구에서 제명을 올리니까 국제에다가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클럽에서 올려줄 때 있잖아요. 모든 게. 우리는 특히 한국, 일본, 뭐 동남아에서는 지구 본부라는 그 조직이 있어가지고 해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대행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지구에서 대응을 해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클럽에서 한 내용을 지구 사무국에서 제명을 올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는 클럽에서 한 내용을 지대위원장, 지역구청계, 지구에다 연락을 하면서 협회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만일에 지구에 올렸는데도 지구에서 이걸 어떻게 수행할 건가, 총재님이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클럽 팬들을 따라줘야 돼요. 그게 클럽의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보장. 국제헌장 및 부칙을 지킨 한 모든 클럽은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고 어느 클럽이든 어느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클럽의 자율성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아마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변경된 게 뭔가 하면은 클럽 임원이 제명 대상이 됐을 때는 이번에 바뀌었어요. 클럽 임원에서 해촉을 시켜야 돼요. 해촉시키기 전에 내 회장인데 혹은 부회장인데 총무인데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바로 이사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클럽 임원직에서 해촉을 하고 그 다음 제명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클럽 임원을 해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참 어렵습니다. 해촉하기가. 왜? 전 클럽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해촉이 돼요. 해임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지, 그게. 3분의 2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 그 해임이 잘 되겠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 앞에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의 2를 보시면은 클럽,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클럽 임원과 이사를 구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클럽 임원하고 이사하고 전혀 틀려요. 이 클럽 임원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회장단 중에 직전에 들어가지요. 총무, 재무, 그 다음에 세 파트 위원장입니다. 여기에 클럽 임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테마 테스트가 클럽 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사입니다. 지금도 그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임원 하면 테마 테스트 다 들어가는데 임원 아닙니다. 임원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클럽 이사는 클럽 임원에다가 이제 이사직을 맡아 있는 부분을 합쳐서 이사회가 구성이 돼요. 클럽 임원 플러스 이사직 이렇습니다. 그게 그 3번에 클럽 이사의 구성원이 나옵니다. 구성원.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고, 그럼 라이온 테마와 테스트는 클럽 이사로서 꼭 필요하냐? 선택적입니다. 옛날에는 꼭 필요했는데 지금 선택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 기타 선출직 이사. 여기가 여러분들이 아세요. 기타 선출직 이사가 뭔가 우리가 직책을 안 갖고 있으면 또 이사를 뽑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말하는 이사직 이사. 기타 선출직 이사는 기타 선출직 이사 구성원의 2분의 1씩 1년씩 뽑습니다. 2분의 1씩. 그냥 기타 선출직 이사는 이사직이 2년입니다. 그래서 1년차 이사, 2년차 이사 이렇게 나눕니다. 이걸 하네요, 한국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회장님 마음대로 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지난 회기에 이사가 반이 들어가요. 금년에 회장님 뽑은 이사가 반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사로서의 경험을 이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이사직 2년으로 그 임기를 하고 반씩 뽑습니다. 그걸 1년차 이사, 2년차 이사. 여러분들이 아마 준례 행사에 가서 이사 구성원을 딱 봐서 1년차 이사 누구누구, 2년차 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딱 나오면 아, 이 클럽 엄청 잘 되는 클럽이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걸 좀 알고 하는 클럽이네. 청년이 방문할 때는 그 하나만 다 알아요. 프로토콜 내용 보고 그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 이사회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사회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집행기관이냐 의결기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 지구의 이제 영중에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거는 뭔가 하면은 집행기관이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은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들 좀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거 가지고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느냐? 그 통과를 시켜야 될 내용이 있고 안 시켜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용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클럽에서 예산을 짠다든지 이야기를 간다든지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사회에서 그저 예산을 짜가지고 거기서 내용을 토의를 원래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사회 통과했으므로 원래는 안 붙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그 이사회 그 3번의 A 보면은 집행기관이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그 클럽의 신규 사업과 정책은 클럽 이사에서 우선 검토하고 조정하며 정규 클럽 회의에서 발표하고 승인을 받는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승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내에 보면은
본 헌장 및 부칙에 명시적으로 및 암시적으로 규정된 임무와 관련된 이 외에 이사회는 다음의 임무 권한을 갖는다. 규정된 임무와 권한. 이게 뭐뭐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게 회원 입회잖아요. 그 다음 퇴회, 전입, 전출 이 규정된 내용이 갖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 회원이 여러 자유회원이나 그 다음 우대회원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이 회원을 우대회원을 해줄 건가 자유회원을 해줄 건가 이사회에서 결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중간에 회의를 임원들이 결혼이 생겼다. 그 다음 이사회에서 보관을 해줍니다. 이사회에서. 또 이사회에서 제일 큰 역할이 뭔가 하면은 임원들이 하는 직책에 대해서 이 해임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직책을 수행할 때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것. 그 내용이 여기서 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집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회장이 뭐 하려고 그런다. 그럼 이사회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사회의 이 내용을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4번 보시면은 모든 헌장의 부칙에서 개정하는데 4번 보시면은 그거는 페이지가 아마 4페이지 4번 페이지를 정확하게 해서 네 여러분들 그 모든 헌장 및 부칙은 클럽부터 국회 헌장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헌장과 부칙 차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부칙 차이가. 부칙 차이 얘기하라고 하면 이게 거의 못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간단합니다. 그건. 헌장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데는 과반수의 찬성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헌장은. 부칙은 자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덜 중요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국제예배에도 이거 개정해야 되겠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부칙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부칙조항으로 그 다음 해에 통과를 시켜요. 이 트릭을 쓴다니까요. 국제예배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걸 다 봤어요. 김저 우리 위원님 아시네. 제일 그 비근한 예로 회비가 원래는 부칙이 안 들어 있었어요. 회비 조항이 국회 헌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국제 부칙을 살짝 바꿨어. 그러면 2분의 1만 찬성하면 되니까. 그런 트릭을 써요. 누구나. 국제 협회도 쓰는데 누구는 못 쓰겠어. 그게 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뒤쪽에 거의 다 되는 거고 그 회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한다면은 회원은 이제 문제가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회원이 7개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이 7가지 회원이 있어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회원은 국제협회에 등록이 돼요. 모든 회원은. 근데 등록이 안 된 회원이 한국에는 명예회원이 등록이 안 시킵니다. 명예회원을 등록을 안 시켜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특히 군이나 뭐
지자체가 더 많아요. 아, 우리 클럽에 명예회원 되세요. 지자체장을 시켜놓고는 그냥 이 피만 하나 더 주고 피해만 하나 줘요. 당신 우리 명예회원이요. 국제비 등록이 안 된 명예회원이 아닙니다. 등록이 돼야 돼요.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국제회비 회비를 내야 돼요. 누가 내느냐? 클럽에서 냅니다. 우리 클럽 필요해서 왔으니까. 그 사람 우리 클럽 필요해서 왔으니까 클럽에서 명예회원을 넣어주고 클럽에서 부담을 내줘요. 국제비 돈을 안 내면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내야 된다. 회비를. 모든 회원. 그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평생회원입니다. 그럼 평생회원을 왜 국제회비를 안 했느냐? 평생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앞으로 국제회비를 한 번만에 다 내는 겁니다. 650불을. 미리 내라는 겁니다. 미리. 내기 때문에 안 내는 거지. 모든 회원은 다 회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회비는 지구회비, 클럽회비, 복합지구회비, 국제회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소속에 된 지구는 지구, 그러면 클럽에서 결정합니다. 얼마를 내라고, 얼마를 내라고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지구에서도 평생회원은 지구회비 내세요. 클럽에서도 평생회원은 우리 클럽 정한 회비를 내세요. 정하면은 다 내야 돼요. 자기 소속된 그 레벨에서 내라 그러면 다 내. 내지만 한 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그 규정, 이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또 평생회원이 될 때 650불에 대한 돈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냈느냐가 쟁점이 돼요. 이 규정에는 클럽에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회원을 누가 신청합니까? 클럽에서 신청합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국제협회에서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신청해놓고 내 이름으로 내면은 그 사람이 어느 클럽 소속이 누군지 모른다. 클럽에서 내줘야 어느 클럽에 누구가 이번에 평생회원으로 신청을 했네? 이런 얘기지. 클럽에서 부담해가지고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클럽에서 자신에서 자기들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평생회원이 15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클럽에서 예를 들면 650불 내주면 자기는 1000불을 더 내야 돼요. 클럽에다가. 이거 뭐 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고맙다고 저녁도 내고 회비도 내고 다 해야지. 나는 뭐 이렇게 기능 때문에 안 되겠어. 이거는 평생회원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해요. 그럼 클럽에서 예를 들면 내가 평생회원인데 선생님 우리 클럽 회비를 내지 마세요. 그럼 안 냅니다. 클럽 회비를. 그러면 클럽 회비 1년에 예를 들면 90만 원 같으면 나는 180만 원을 내야 돼요. 대접해주는 만큼 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 이게 따져가지고 나 얘 봉사 많이 했다 지금까지 나는 뭐 공짜로 그냥 갈란다 이러면은 평생회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이 평생회원 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이 평생회원 내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 회원도 정회원으로서 모든 임무를 수행해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또 한 가지, 정회원 중에 여러분들이 정회원 그 파트 그 내용이 있어요. 모든 정회원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든 어디든 임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신입 회원이 대의원 될 수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있겠어요, 있어요. 신입 회원이 3개월밖에 안 된 대의원 될 수 있는. 신입 회원이 굿스탠딩 회원이면은 누구나 다 대의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시간도 많고 너 이번에 지구에 가서 대의원해. 우리가 대의원이 1년 이상 된 사람이라는 건 대의원 한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대정. 대의원을 내가 나가서 찍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입회원도 어제 그저께 들어와서 신입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대의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많습니다. 자격이 없다. 심지어 이 서울에 똑똑한 지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오는데 별 자격이 없다. 이거는 안 돼요. 가족회원이 그러면은 중개비를 안 냈다? 누구 내지 마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지가 안 냈으니까 중국에서 가족회원은 중개비를 내지 마라. 그래서 안 내는 거지. 대의원 자격이 있고 대의원 명수에 들어가요. 활동 명수에. 학생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임무를 다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구회비 당신 내지 마라, 가족회원 내지 마라, 뭐 클럽에도 내지 마라, 내지 마라고 했으니까 안 내는 거지. 미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아마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하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후 5시까지 듣다 보니 중요한 건 몇 가지는 더 하고 뒤에는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 퇴해, 재입퇴, 전입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퇴해, 재입퇴, 전입. 퇴해는 여러분들이 뭐 클럽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에서 재입회 전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전입에 대해서나 이런 문제, 전입을 먼저 해드릴게요. 다른 클럽에서 오늘 클럽으로 들어올 때를 전입이라고 해요. 전입인데 이 들어오는 시점에 굿스탠딩 라이언으로 되어 있으면은 굿스탠딩 라이언으로 그걸 나중에 전 옛날 과거 기록이 다 인정해 주나. 그게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늦게 들어도 관계없어요. 단 1년 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1년 이내에 퇴하고 난 뒤에 신입회원으로 들어온다. 신입회원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국제협회에 입회비를 내세요. 이런 뜻입니다. 35불. 여기서 신입회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새로운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입회원의 규정에 의해서 들어온다. 그래 국제협회에 회비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전입될 그 시점에 굿스탠딩 라이언은 뭔가 하면은 어느 클럽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그 퇴를 할 때는
해미 미남으로 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명이 되는 거예요. 제명이. 그러니까 이쪽 부스탠딩으로 들어오시면 정 클럽에다가 해비를 내면은 부스탠딩 클럽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에 정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 JP 할 때 우리 클럽에서 부담하는 입회비는 우리 클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클럽에서. 그 사람이 우리 클럽 규정대로 너 80만 내, 20만 내, 넌 안 받아. 우리 클럽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다른 클럽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지구에서도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해요. 그게 전입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출할 때는 어떠냐? 총무가 안 써주면 어떻게 하냐?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미나 계획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은 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총무가 안 써주면 총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주면 그냥 가도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서지적 되어 있어요. 대신 미납이나 이런 건 다 지불하고 가야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미납이 지불 안 하고 가니까 부스단이 회원을 안 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 그러면은 나가고 난 뒤에 국제기선 지가 미납을 했는지 뭐 이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이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3, 4개월 만에 다시 들어갔다? 그거 좀 규제를 해줘라. 지구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다른 클럽에서 제외한 사람들은 2년 이내로 딴 클럽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것이 해당되질 않아요. 원래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옥 찾아보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이 모든 클럽을 운영하는 방법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이런 경우에는 같은 구에도 같은 동에도 뭐 여러 클럽이 있지만은 미국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한 클럽이 한 면이나 우리나라 때는 한 구나 옛날에는 한 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클럽이. 한 클럽이. 그러면 그 친구가 제명을 당하면은 랜스 활동하고 싶으면은 다른 도로, 우리나라 따지면 다른 도로가 그냥 군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 그 클럽에 안 넣어집니까? 클럽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에 도만한 클럽이 하나밖에 없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한다면은 이 클럽에 우리 실정에 안 맞지만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세계를 따져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거 서울시만 따지고 뭐 대전만 따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지만은 한국인은 이렇게, 뭐 아프리카는 이렇게 이 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설득을 해주십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제2폐 문제도 제2폐 문제는 단서 조항이 틀리지만은 퇴회할 때 굿스탠딩 라이온으로 퇴회했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는 그렇지만은 이 규정을 우리가 그 전입에 대해서 규정을 대입한다면은 이 사람도 돈을 내 가지고 다 옛날 상태를 다 회복을 하면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왜? 국제기에서는 이 사람 미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 얘기하면 저 남이하러 다니보면 여기 대해서 질문하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이 정도를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뒤로 넘겨보시면은
회장 임기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회장 임기하고 우리 저 복합지구나 그 지구 임기하고는 틀립니다. 회장은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 내가 뭐 6월 7월 30일 취임식을 하든 4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든 임기는 7월 1일부터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 그 다음 복합지구나 지구는 국제협회하고 같이 갑니다. 세계대회가 끝남으로써 시작하고 세계대회가 끝남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임기가. 그 임원들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지구 임원이나 인대 단 회계 연도는 모든 게 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 연도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예. 예.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국제 해변이 뭐니 지구 해변이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자 소속돼 있는 자기 클럽 지구 복합 지구에서 결정한 대로 내야 되죠.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임금에 해당됩니다. 모든 게. 그다음 클럽 그의 분쟁 해결 절차 여기 다음 그 9번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아마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클럽의 분쟁 해결 절차 왜 클럽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클럽 지구 복합지구 다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가. 근데 모든 게 클럽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다가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죠. 지구에서는 뭐 그 임원들 간에 그냥 총재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지대위원장 간에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거지만은 이 클럽 분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클럽 분쟁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구에는 클럽의 분쟁이 생기더라도 문제는 지구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지구 분쟁에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보통 윤리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지구에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다 해결을 하는데 윤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거는 국제협회에다 이의를 해서 제소를 하면은 그게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윤리위원회가 있더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위원들 중에 이제 분쟁 조정위원을 선정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분쟁 조정위원 그 중에 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분쟁 조정을 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해나가면은 상당히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윤리위원회도 사지주고 분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국제협회에 얘기를 하면은 따라줄 수가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너 제명이야, 너 뭐야, 너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 있는 절차에 따라 하셔야 돼요. 그 윤리위원회를 이용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정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따라 주셔야 돼요. 그 내용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분쟁조정위원장을 누가 맡는가 하면 전 총재 중에 맡아요. 전 총재 중에 맡는데 누가 임명을 하는가 하면 총재님이 임명을 해요. 총재님 임명을 하는데 이제 그 클럽에서 회장과 뭐 회원들 간에 있으면은 그 제소했는 사람을 원거라 그러고 제소당한 사람 피고라 그러면은 두 사람한테 이 전 총재장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둘 다 좋냐 해서 두 사람 다 저 사람 우리 저 회장 친구인데 뭐 친척인데
뭐 이래서 난 싫다. 그러면은 다른 분쟁 조정위원을 선정하죠. 그거를. 그래서 계속 이래 나가다가 너무 이게 조정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구 그 총재 팀이 상의를 해가지고 딱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증명하겠다. 그러면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된 내용을 그 분쟁 당사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그 분쟁 당사자는 제명을 당합니다. 그건 제명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승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라이언스의 그 회원으로서 정당적인 절차를 해도 너 따라주지 않았다. 그러면 라이언스 회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제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클럽에 대해서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다음 지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는 뭐 해봐야 지구 임원과 그 임원회 뭐 이런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임원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용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지구 임원을 더 내가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지구 헌장에다가 누구 어떤 분야는 지구 임원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 조항이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총재를 혹은 지구 부총재 이 충원할 때 충원할 때 지구 임원으로서 1년 혹은 2년 해 있는 라이온을 충원 대상자로 하는데 그냥 수첩에 마음 놓고 이렇게 지구 임원을 올리는 케이스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헌장에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장에 지구 헌장에 지금 무슨 이원회 총재님 마음 놓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는 게 있죠. 헌장이 없이 지금 임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충원할 때 경력을 인정할 때는 그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 그걸 국제협회에 올려야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잠깐 논의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이거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몰랄까 그래요. 예. 지금 저희 지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4,700명인데 지구 임원이 570명 됩니다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은 그 임의직이지 여기 규정에 맞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방금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몇 번에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들 책 7페이지에 평화지구 원장 제6조 임원 및 지구 임원의 1항 임원해서 그 조항에 의 임원은 지구 총재, 직전 총재, 지구 1 및 2부 총재,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지구 사무총장, 지구 재무총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예. 그 지구 헌장에 예. 그 조항에 특별히 그 명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직책도 지구 임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건 안 들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의결 사항 자체가 무효다 그죠? 아니 그렇진 않고 지금 이제 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누가 이 얘기하면 그거 안 되지 원래 자기 마음대로 했는 경우에 예를 들면 현재 회장들을 지구 임원으로 한 데도 있거든.
회장 직책 갖고 있는 사람을 너무 이제 숫자가 적은 데는 그러면 회장도 지구 임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조항에다가. 예. 이 조항에다 넣으셔야 돼요.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게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전에는 총재가 지구 임원을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해임을 하고 싶으면은 지구 임원의 전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해임된다. 이 조항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그 어느 지구의 사무총장 임명을 해놓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총장을. 둘이가 원수가 되니까 총재가. 그러니까 이제 총재는 사무총장 안 부르고 재무총재만 들고 다니는 거지. 그 사무총장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이 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이 바뀌었는 게 총재가 임명한 지구 임원은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특히 일본 같은데 우리보다 더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이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그러면 지구 임원이 행편없는 행동을 하는데 총재가 해임을 안 한다. 행편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지구 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해임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놨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걸 이번에 이제 여기에 거기에 이제 그 1의 4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의 4. 예. 1의 4. 그 다음 보시면은 또 연차대 개최일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구는 국제대회 이제 그 개최 30일 전까지 마치면 되는데 옛날에는 복합지구는 15일 전까지 마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마 그게 지금은 지구 세계 대회가 끝나기 전에 복합지구 대회 마치면 된다 이런 행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제 바뀐 내용은 아셔야 된다. 그다음 내용이 이제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을 그거 보면은 3번 헌장립 부칙이 있는데요. 헌장립 부칙 똑같습니다. 개정하는 방법은 똑같은 단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 지구나 복합지구나 이 내용은 회의 정족수가 중요합니다. 회의 정족수. 회의가 지금 성립되나 안 되나? 그렇잖아요. 옛날에 위임장을 막 받고 막 지금 위임장만 데 없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등록한 대의원, 현장에서 등록한 대의원. 그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총재를 뽑을 때 현장에 이제 가시면은 누구 왔느냐 등록하지요. 그 다음 표 주잖아요. 현장에 등록한 대의원만이 이결권이 있고 참석 권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클럽이 그럼 5명 대의원이 되는데 5명도 안 돼. 1명만 등록하면 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명은 그거 들어가지 않느냐 이 하는데 4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대의원이에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리를 줬는데 의무위반이에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냥 등록한 현장에서 등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참석이 회의 정도입니다. 근데 질문 잘해요. 이렇게 하면 500명 중에 50명밖에 안 왔는데요. 이게 됩니까? 50명이 등록하면은 50명 등록해서 26명 참석하면 돼요.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현장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의원 대회는 성원의 요건이 없습니까? 그럼? 예? 대의원 대회는 성원의 요건이 없습니까? 이게 성원이잖아요. 이게 성원이에요.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 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까? 등록한 대의원의 과반수. 현장에서 등록한 대의원의 과반수입니다. 항상 등록하지 않으면 대의원 자격을 권리를 기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10,000명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모지구에 대의원 대회를 했는데 대의원 300명 중에 1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 일반 사람들은 이거 대의원 대회 회원이 안 모였 대의원이 안 모였으니까 이거 무효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총재님이나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잠시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요 참석한 대의원 등록 대의원의 과반수만 하면 됩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더니 말씀드렸더니 그 회의를 진행해서 부총재를 뽑았습니다. 총재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계대회 할 때 세계 우리가 예를 25명 중에 그 대의원이 1명이잖아요. 그런데 세계대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100분이 일어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세계대회든 우리 지구대회든 똑같습니다. 그 규정이 등록한 대회. 그걸 꼭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강하게 주장하면은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몇 점 몇 당 일대 있다 딱 갖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에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거 하면은 중요한 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지? 아주 우리가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선거하려고 나왔다. 투표하려고. 등록한 대의원 내 과반수 참석을 했어요. 이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들어갔는데 나는 투표하기 싫어. 표는 갖고 있지만은 그러면 그래서 규정이 투표한 대의원입니다. 직접 투표한 대의원. 이거 아셔야 돼요. 직접 참석해서 등록한 대의원 중에 그 중에 참석을 해가지고 직접 투표한 대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투표. 그래 예를 들면 100명 참석했는데 50명만 투표를 했다. 50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50명 가지고. 또 여기에서 하나 더. 3가지만 하대요. 투표한 대의원 중에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투표한 대의원 중에 단수 조건이 있어요. 단수 조건이 뭔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입니다. 유효 투표수. 그러면 유효 투표수가 뭐냐? 논쟁이 벌어져요. 찬반이 분명한 거 외에만 유효 투표수이지 뭐 저기 찍고 그 여 찍고 백지 내고 하는 건 전부 무효 투표수, 기권 투표수에 해당돼요. 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구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기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 생각에 투표장에 안 나온 사람이 기권이지 왜 기권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지? 우리나라 국민투표 할 때 네. 기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하는 사람 기권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단서조항이 투표한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투표한 대의원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투표 안 하면은 거기에 해당 제시를 안 해요. 그래서 기권을 거기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기권. 기권이라는 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게 기권이에요. 무효도 기권에 해당됩니다. 전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2개 짓고 3개 짓고 기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입니다. 그 유효 투표수도 해결을 어떻게 하냐. 찬반이 분명한 투표. 그래서 요즘은 이 찬반 이 투표 용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 안에 제발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쟁점 내용들이 거의 다 됐네. 이 내용들이 이게 항상 지구나 클럽이나 복합지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1년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해결 잘하면은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에 회원 숫자는 자동으로 증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뭐 뒤에 보시면은 그 5번에 보시면은 국제예문 선출 후보자 및 추천 및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국제 사무부회장이나 국제 이사를 추천하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국제 이사.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지구에서 국제 이사를 추천을 했어요.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은 복합지구가 있기 때문에 복합지구에다 순서대로 올려야 돼요. 복합지구에 추천을 해서 지구에다 내려갔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단서장이 딱 붙어 있어요. 복합지구에 추천을 받으려면은 소속된 정지구에 미리 추천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급하니까 동남아대에서부터 해가지고 니놈 안 돼. 앞으로 이제 계속될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전에 지구에서 추천해 주셔야 돼요. 2년 전에. 2년 전에 지구에 추천해 주셔야 돼요. 복합지구. 그래야만 이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 줍니다. 왜 2년 전에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지구에서 추천을 받고 60일 국제협회에 투표하기 전에 60일 전에 등록을 해야 돼요. 2달 전에. 우리는 보통 뭐 5월달 뭐 6월달 이때 돼가지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게 그 기간이 길어졌어요. 등록하는 기간이. 대신 우리 지구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국제협회에다 안 올렸어요. 국제협회 도착이 안 돼서 뭐 안 올렸던 중간에 일을 벌였던 뭐 여하튼 도착이 안 되는 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등록이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말로만 이쁜 거지. 우리 지구에 해서 박수 쳤어, 복합지 쳤어, 그 다음 안 올렸어. 그 다음 올리고 난 뒤에 정상적인 활동이 되면은 국제협회에 3회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3회까지. 그 3회까지 효력을 발생하는데 중간에 인정을 안 해주 4회까지 5회까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규정을 4개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국제협회에도 올렸는데 현재 우리 지구에
국제이사가 한 명 있다. 우리 복합주의 국제이사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그 연기가 돼요. 3일에서 1년 연기가 돼요. 그게 4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 급한 거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가 봐요. 일어났습니다. 거기 저 9페이지인가 보면은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전부 다 과반수를 고쳐야 됩니다. 절반이라는 뭐 이상은 그 해당되기 안 되고 전부 과반수입니다. 예전에는. 그 다음 절반이라는 건 전부 과반기하고 과반수 그 내용은 전부 다 고쳐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지구 1, 2 부총재 공석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지구 총재, 지구 1, 2 부총재 공석이 생겼을 때 제일 문제가 생기는 뭔가 하면은 누가 뽑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뽑느냐. 공석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전 총재님들하고 현 지구 1, 2부 총재하고 현 총재가 모여서 뽑습니다. 공석일 때는. 예.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3년 동안 국제협회 지구 그런 국가위원회 했는데 이 안건이 올라와서 찬반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논란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 총재가 캐비넷, 지역 부총재, 또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이 이제 이거를 뽑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 같은 경우 뭐 총재가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결정권을 총재가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게 캐비넷이 하니까 이게 아주 불합리하다 그래서 마치 그런 비슷한 게 올라와서 제가 국제협회 분과위원회에서 그 회의에서 한 2번 우리가 했는데 이건 아주 부당하다. 총재가 임명한 사람이 충원위원장 하면 그 총재가 지명한 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건 배제해야 된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캐비넷을 배제하고 전 총재, 1, 2부 총재로 구성하고 그렇게 해야 전 총재님들이 뽑아야 그래도 객관성이 있지. 지구 총재가 임명한 캐비넷 멤버들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그 지구 총재가 자기 마음대로 다 뽑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2년 전에 그 규정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 뽑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지구에 혹시 충원을 할 수 있으면은 전 총재님하고 현 총재님 상의를 해가지고 뽑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총재가 지난 분들은, 하신 분들은 지구 1, 2부 총재로 절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어. 욕심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복합지구 원장 및 부칙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복합지구 원장 및 부칙, 그 9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그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현재 복합지구 의장 뽑는 문제에 제일 문제가 생겨요. 여기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뽑는가 하면은 복합지구 의장을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제 차기 총재 될 사람, 그걸 가지고 현 총재라 그래요. 국제 이제 세계대 끝나고 난 뒤에 보면은 현 총재가 되는 거지. 그분이거나 전 총재 중에 한 명을 뽑는데 뽑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복합지구 연차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뽑는 게 원칙이에요. 한국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혹은 세계대회 국제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4주 이내로 뽑는다.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합지구 연차대회 때 당선됐다고 가서 이거 해요. 이걸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 언젠가는. 이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규정 모를 때 그렇게 했는 거예요. 총재처럼. 복합지구 의장은 코디네이터지 총재가 아닙니다. 의장이지, 의장. 코디네이터. 그걸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복합지구 의장을 총재 모임에서 뽑았기 때문에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총재 협의회에서 전 구성은 3분의 2에 찬성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간단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8명이 안 그러면 그딴한 8명하고 4명 하면 12명이 3분의 2 하기는 저 복합적 이장 안 되겠다. 쫓아내기가 쉬워요. 그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합지구 의장님이 우리나라도 복합지구가 앞으로 한 5개, 6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번에 그 대만이 5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은데 일본이 8개, 인도인가 7개, 우리도 한 7개인가 8개. 일본 8개. 예. 우리가 얼마 안 가서 대만한테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다 복합지구가 뭐 한국 3개 가지고는 벌써 3개 나오는데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복합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 라이언스 협회 여기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라이언스 협회 헌장의 분칙 여기에 준해서 복합지구, 지구, 클럽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대리 투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대리 투표는 즉시 참석입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대리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대리 투표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팩스를 보내가지고 이미장 보내는 게 다 대리 투표입니다. 그 대리 투표이 뭡니까? 그럼 절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나오는데 이 내용 읽어보시면은 중요한 걸 다 뽑아놨어요. 이 내용이. 이 읽어보시면 내용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보시면은 지명 이사를 그냥 마음대로 지명을 할 수 있느냐. 1년에 6명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사람 그만두면 하면 더 할 수가 있는데 6명까지만 지명 이사를 할 수 있고 꼭 회장이 있는 나라에 그 헌장지역에 1명 또 다른 지역에 헌장지역에 1명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한 2~3명 보통 하지요. 회장이 있는 그 지역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지구재편성이 14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구재편성을 2~3년 내로 많이 할 거예요. 서울도 많이 갈라야 되고 뭐 충남, 대전, 뭐 경북 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게 보통 1250명에 35개 클럽이 있으면 지구를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너무 커가지고 총재님이 클럽 회장이 누군지도 몰라. 클럽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클럽 활성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클럽이 7개 그 복합지구로 나눠지기 위해서는 지구도 많이 나눠야죠. 지구. 그래서 그 기득권 갖고 있는 우리 전 총재님들이 안 된다 하는 건 지구 발전에 아주 저해가 돼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 클럽 이전 문제도 이 내용을 결정해 있어요. 클럽 이전 문제는 서로 합의가 되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수월에도 많이 있잖아요. 수월에도 많이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클럽을 이쪽으로 가고 싶다. 지구 경계선에서 저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좀 서로 의견만 되면은 이사회에서 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바운더리인데 우리 지구인데 우리 지구에 그 행정적인 구역이 다 있습니다. 지구마다 행정 구역이 다 있는데 이 지구 바운더리 안에 다른 지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다가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클럽을 또 만들고 뻗쳐 나가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특별한 경우라고 해놨는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건지 그걸 한 클럽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클럽 옆에 또 클럽 스폰서하고 또 스폰서하고 막 나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너무 바운더리 와가지고 거기에 막 넓히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거의 다 했는데 이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문구가 해석이 안 된다든지 앞뒤 문장이 서로 이상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주거나 하면은 제가 언제라도 이거 책을 내가 가져와서 몇 페이지 뭐 하면 보시고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짧아서 뭐 질의응답 간단하게 하나 받아볼까요? 예, 하나 예. 예. 저기 41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예, 41페이지. 앞에도 있는 내용인데, 예,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자세히 수록이 돼서, 자, 지구 총재 및 그 1, 2부 총재 충원회의입니다. 충원회의. 그 대의원 대회 선출을 못해서 나중에 이제 충원회의를 할 때 투표 규정에 보면은 투표를 하는데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한 후보자가 과반수 확보할 때까지 추가 투표를 실시한다. 요 조항은 복수일 경우에 그렇죠. 단일 후보가 단일 후보가 사람이 후보일 때 과반수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자격이 그 해임이죠. 자격이 못 뽑는 거예요. 낙선이죠. 낙선. 낙선. 예, 낙선이라서 그 회의를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가까운 저기 354 H지구에서 현 총재가 과반수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 후보자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투표를 했던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이 안 되지. 그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과반수 확보할 때까지 추가 투표를 실시한다. 요것만 그 해석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그죠? 맞아요. 예. 옛날 예를 들면은 5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2명 남을 때까지는 다 득표가 적은 사람을 다 떼내버리고 2명이 하잖아요. 2명을 50대 50이 나왔으면은 자기 지구 헌장이나 뭐 동점일 때는 누가 한다, 뭐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 돼 있을 거고, 1명일 때는 과반수를 못 얻을 때는 낙선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대의원 총회는 한 번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이번에 이거 총재 뽑았는데 이 지구 2부 총재가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충원을 해야 돼요. 다음 또 대의원 총회 또 뽑는다. 그 사람 취소되기 아셔야 돼요. 이사님, 그거 이사님이 계신 대전지구에서 오브레 2부 총재를 대의원대회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어요. 그거. 예, 그래서 신문 그 보도 자료가 나왔길래 하도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어 총재한테. 예? 참 이거 한심한 얘기입니다. 총재님 왜 대의원 대회를 또 하셨습니까? 이렇게요. 그 2부 총재 뽑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원래 규정에는 선출을 위한 대의원 대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게 됐는데 이걸 이름을 바꾸십시오. 안 그러면 이 신문 그대로 나가면 창피당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몰랐고 그 사무국장한테 물어봐도 국장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총재라는 사람이 사무국장한테 물어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총재님 되시는 분들은 좀 제대로 알고 하시면. 그게 조항이 그 아주 조그마한 조항이 있어요. 그걸 관심을 두면서 안 두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임시 대의원 그 내용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를 되는 줄 몰랐지 사람들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제협회에 보내도 이 일을 달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보내니까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그 브레이크에 걸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1차 총회 때는 헌장 개정했고 2차 총회 때 총재를 뽑았어. 3차 총회 때는 제2지구 뽑았어. 그 지구 1부 총재하고 제2지구부 총재가 무혈하고 이제 육군 행성이 나오는 거예요. 2차, 3차는. 그래서 이 사무국장이 자문했는 거예요. 1차 때는 대의원 총회 이 개선하기 위해서
헌장 개정을 요구하겠다. 그 다음에 그건 임시총리를 넣고 그 다음 이거를 대의원 총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 뜯어고치고 다시 넣었지. 넣으니까 이제 국제협회에서 이 지구가 너무 이 혼란스럽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어떻게 봐달라 그러니까 이번만 봐줄 테니까 이번만 봐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할 얘기를 다 못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 얘기 하시면 언제라도 뭐 이 얘기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는 사무사 D지구 제1부 총재 지훈입니다. 예. 네, 오늘 국회의사님의 아주 좋은 규정을 배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저희 지구에 한 두 가지 일이 이런 게 있는데 클럽에 관한 얘기입니다. 클럽의 어느 회장이 지구하고는 거래를 안 하고 국제본부하고 직거래를 한다. 왜? 지구본부에서는 잘 도움이 안 되고 괜히 돈만 나간다. 국제협회 돈만 내고 자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국제본부에 냈다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거는 이제 그 소속 지구에 내가 예를 들면 그 소속 지구에 소속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 그 지구에 그걸 따라줘야 돼요. 국제 헌장 유의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거기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참여, 그다음 협의, 지구 협의 이런 내용들을 다 거기 내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몇 분 경고를 주고 우리 총재님 오히려 국제협회에다가 우리 지구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국제 헌장의 규칙, 그다음 미사일 방지성이 위배되니까 이 클럽을 제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국제 헌장은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라이언스 사람네들이 그냥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총재님들 하실 때하고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거를 국제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우리 분쟁과 윤리위원회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6개월만 지내면 직책이 인정이 된다. 지금 어느 직을 맡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갖다가 그만뒀어. 6개월도 안 돼. 6개월 딱 지나고 그러면 그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지금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해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지구본부에. 그래서 총재는 그걸 붙들고 윤리위원회에 넘길 수도 없고 제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 저 얘기해 드릴게요. 과반기를 하면은 직책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직책에 그 선거로서 내가 거기 나갔을 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예를 들면은 사무총장, 재무총장으로서 과반기 이상 직책을 수임하면은 제2부 총재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내가 사무총장을 열흘을 하더라도 전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만둬도 그 직책을 인정하는 거. 전 사무총장. 내가 사무총장을 5명 배출했으면 내 혼자 5명이 다 전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다음에는요. 지금 해체를 신청하거든요. 클럽이 자기네 뭐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이유에서 클럽이 해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지구에도 그런 일이 많을 텐데 그러면 지구에서는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 해체를 클럽 자체 내에서 네. 해체하겠다고 하고 그 결정을 된 내용을 그 전부 다 그 내용을 봤죠. 예, 그 참석 인원하고 다 사인해가지고 회의에서 결정됐다 지구에 내고 그 반납하면은 그건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지구에
돈들도 지금 걔네들한테는 통장 잔고도 있고 때로는 그 클럽에 재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은 뭔가 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까지는 해체가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저 돈 문제, 그 다음에 미납금 문제, 미납금도 다 냈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그 전부 다가 해결이 돼야만 해체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앞으로 점점 심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잘 날 수 없을 때는 해체를 시키고 그 다음 거기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이 있으면은 5명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 재건 사업을 해가지고 만들면 그 클럽에 대한 걸 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한 뭐 몇 사람이 자기네는 지금 재산이 있다. 재산을. 자기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해서 지구본부에서 다 기속을 받든지 자기네가 그냥 팔아서 나눠 가질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거는 언론들은 클럽에서 하는 내용을 지구에서 그런 거는 개입할 수 없고 클럽 자체에서 해결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딱 해체가 되면은 그 중에 열정 있는 사람들 뭐 몇 사람을 해서 야 몇 사람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그 클럽을 그대로 1년 이내로 하면은 그대로 인계가 돼요. 옛날 역사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좀 세상이 바뀌어간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거 지구에서 관여를 안 돼요. 일단 해산하고 다시 재조직을 해야 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옛날에 총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6시간 이상 강의를 1시간 만에 이쪽으로 오시죠. 1시간 안에 땡겨서 해주셔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그 연구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상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매월 원래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도 전 국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좀 초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라이온스 생활에 궁금한 점 이걸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여쭤보고 자유 토론 시간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좀 안 될 것 같고요. 식사를 바로 밑에 보면 이제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대청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약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도 전 국제이사님께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고 우리 회의 그 자료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예, 직접 개별적으로 여쭙는 걸로 하고 식사 장소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시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회의 선언 및 활용을 이대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신 이상도 이사님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제가 존경하는 이상도 전 국제이사님한테 대전에 가서 우리 아카데미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 날이 한 2달 전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을지병원에 상가가 생겨서 문상 가는 중에 기차관에서 생각이 존경하는 이상도 이사님을 그냥 예고 없이 찾아가 뵙고 5월달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은 거절을 하시겠나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 들어가서 와서 접수하고서 제가 청력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치료비도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부자간에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유명하신 분이야 보니까 원래도 유명하시죠. 환자가 바글바글하고 있는데 오늘 오셨어요. 그러니 정말 라이온스 정신이나 의사로서의 본분이나 정말로 인격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상수 이사님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다시 드리면서 치료비도 안 받으신 것도 그렇고 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신 분을 우리가 고문으로 모셨다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 이사님 계시지만 이 어른이 아마 내달에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하는데 반성락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쭉 우리 멤버들끼리 쭉 해서 했는데 그것도 여러 달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라이언의 최고 지도층을 모시고도 한번 이 원래를 해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면서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사진만 찍고 식사하러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앉으시죠. 앉으시죠. 그쪽으로 의자 좀 지금 정계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부 총재를 하지 마시고 방송 총재입니다. 공직들이 명직입니다. 이거는 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남보영 이사님 남보영 우리 저 화세근 박사하고 우리 저 미래 포럼의 차타 멤버세요. 아, 차 타는 두 분. 그래서 17년 전서부터 차타 멤버로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찍습니다. 여기 보 하나, 둘, 하나, 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오셔야지. 제가 한번 찍을까요? 아니, 됐어. 본인도 오셔야지. 너무 무슨 몇번 있고. 아이고.